대통령! 와! 안녕하세요. 이승만 역사교실의 양멜입니다. 지난 7강에서는요, 해방 직후 국제적으로 일어난 일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모스크바 3상회의를 비롯한 제1차, 2차 미소공동위원회도 결국에는 신탁 통치가 아무런 성과 없이 실패로 결렬되었고요. 또 두 번째, 미국이 중도 노선으로 선회하여서 저합작위원회를 결성하면서까지 공산주의와 자유민주주의, 좌우가 함께 공존하는 통일정부 수립까지 추진을 했었는데요. 이는 이승만 뿐만 아니라 또 여러 자유투사들에 의해 극렬한 반대를 맞게 됩니다. 결국 하지 중장, 또 남로당 좌익들, 또 전 세계의 언론조차 좌우 합작을 밀어붙였는데요. 이승만과 같은 지도자 때문에 또 그를 따른 많은 자유투사들 때문에 우리나라는 좌우 합작 역시 실패로 결렬이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결국 미국은요, 한반도의 정부 수립 문제를 유엔에 상정을 하고요. 유엔은 한반도 내 자유선거를 통해 통일정부를 수립하자라고 채택을 합니다. 이때 소련의 완강한 입국 반대로 결국 자유선거는 남한에서만 실시되고요. 숱한 남로당 좌익들의 방해공작, 또 무장폭동, 반란에도 불구하고 결국 1948년 5월 10일 50선거를 치르고 또 이후에 1948년 8월 15일 그토록 전 국민이 염원하던 대한민국 정부 수립 또 건국을 맞게 됩니다. 대한민국의 건국 과정을 보면요, 이건 정말 기적이다 라고 표현해도 무방할 정도로 정말 숱한 고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숱한 고비들을 넘긴 그 중심에는요, 이승만 대통령이 있었습니다. 이렇듯 대한민국의 탄생 과정은요, 기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적의 중심에는 바로 이승만 대통령이 있었습니다. 이렇듯 이승만이 없었다면 대한민국은 없었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오늘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승만에 대하여 그를 독재자다, 친일주의자였다 라면서 그를 국부로 인정하지 않는 정치 세력들 또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렇게 이승만 대통령을 국부가 아니다 라면서 이승만 대통령을 치부시하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국부로 칭송하는 인물이 있는데요. 바로 누구일까요? 오늘 8강의 주제 김구입니다. 국부라는 단어는 나라를 세우는데 큰 공을 들여 존경받기 마땅한 지도자를 뜻하는 표현인데요. 과연 김구는 국부로 불릴 자격이 있었을까요? 지금부터 오늘 8강에서는 김구에 대한 불편한 진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구는 일제시대 때 조선의 독립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맹활약한 독립운동가, 독립투사 중 한 명으로 유명하게 오늘날까지 많이 가르쳐지고 있는 역사적 인물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일제시대 때는 그렇게 독립운동을 펼쳤지만 대한민국의 건국 과정에 있어서는 우리나라가 건국되는 그 첫 발자취, 그 첫 걸음, 첫 단계였던 50총선거를 반대했던 인물인 것 알고 계셨나요? 김구는요, 50총선거를 반대했던 인물이었습니다. (1948년 4월 19일) 김구와 김규식은 남북 통일정부 수립을 위한 북한에서 열리는 남북연석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평양을 방문합니다. 사실은 남북연석회의 이전에 1947년 11월 김일성은 남파 간첩 성시백과 서영애에게
김구와 김규식을 포섭하여서 회의에 참석시키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이는 마치 남북이 합의해서 통일정부를 세우는 듯한 거짓 명분을 만들기 위한 시도였죠. 이때 이들은 김구에게 초대 대통령으로 추대하겠다라고 제안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김구는 자신을 초대 대통령으로 추대하겠다는 그 제안에 이끌려 당시 이승만을 비롯한 많은 우리나라 지도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극구 말렸다고 합니다. 가지 말라고. 왜 가냐? 어차피 가봤자 이건 속는 일밖에 되지 않는다. 과연 저들이 진짜 통일정부를 수립하려고 하겠느냐라고까지 말리지만 끝내 김구와 김규식은 4월 19일 평양을 방문하면서 남북연석회의에 참석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평양을 방문한 기간 동안 1948년 4월 30일 남북공동선언까지 서명을 했다는 사실이죠. 4.30 남북공동선언의 조항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첫째, 남한의 단독정부가 수립되지 않도록 50총선거를 반대한다. 둘째, 왜군이 철수해도 내전이 발생하지 않을 테니 미군을 철수시킨다. 셋째, 남북통일정부를 지향하므로 남한의 단독정부를 반대한다. 그러니까 1948년 4월 30일 이들은 평양에서 남북 공동 선언에 서명을 합니다. 이를 가리켜 4.30 남북 공동 선언이라고 부르죠. 근데 이 남북 공동 선언의 3대 조항이 뭐라고 했나요? 첫 번째, 단독 정부가 남한에 수립되지 않도록 무엇을 반대해라? 50총선거를 반대한다. 그러니까 선거를 반대한다는 거죠. 안 되고. 두 번째, 왜군을 철수시킨다. 왜군이라 하면 누구인가요? 미군을 철수시킨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결론은 뭐다? 남한 내 단독 정부가 세워지지 않도록 남한 정부 수립을 반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김구와 김규식은 이렇게 평양을 다녀오고 다시 남한으로 돌아와서 무슨 운동을 펼쳤는지 여러분 아시나요? 50총선거 무효화 운동을 벌입니다. 우리나라 건국에 있어서 첫 발자취였던 이 50총선거 운동을 무효화시키는 반대 운동만을 전개한 것이 아니라 김구는 또한 우리나라가 건국된 1948년 8월 15일 이런 말을 남기기까지 했습니다. 비분과 실망이 있을 뿐이다. 새로운 결심과 용기를 가지고 강력한 통일운동을 추진해야 되겠다. 그런데 이쯤에서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김구는 진짜 통일을 원해서 남한만의 단독정부가 아니라 북한과 어떻게 해서든 통일정부를 합작해서 만들고 싶어서 그래서 이 남북공동선언에 서명을 한 거지. 어떻게 보면 김구는 김일성에게 속은 것이다. 그는 사실 평화주의자였고 전쟁을 원하지 않았고 통일주의자였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요, 과연 김구의 진의, 정말 그 속뜻은 무엇이었을까요? 이 시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김구의 진위를 살펴볼 때는요, 김구에 대한 세 가지 특징을 한번 분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김구는 지도자로서 이승만만큼의 자질이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는 당시 이승만 대통령의 정치 고문 로버트 올리버 박사가 남긴 평가를 보면 더더욱이 그러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승만은 김구의 용기와 애국심을 크게 존경했지만 그의 상황 판단력에는 심각한 우려를 갖고 있었다. 영어를 알지 못하는 김구는 세계 정세에는 어두웠다. 그는 미국이 중대한 국제 문제에 당면에 있으며 한국 문제 해결도 그들의 세계 전략에 맞추어 서서히 풀어갈 것이라는 이승만의 주장을 납득하지 못했다. 김구는 거시적 안목이 부족했고 미국의 세계 전략에 따라 한국 문제가 영향받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다.
그러니까 김구는 세계 정세에 굉장히 눈이 어두웠던 사람이었습니다. 두 번째, 김구는 공산주의자들과 손을 잡은 사람이었습니다. 공산주의자들과 손잡은 김구의 심리를 이해하는데 결정적인 사료가 있는데 바로 유엄한 공사와의 비망록입니다. 1948년 7월 11일 김구는 유엔 한국위원회 중국 대표 유엄한 공사와 대화를 갖게 되는데 나중에 유엄한은 이 대화를 영문으로 요약하여 이승만에게 전달합니다. 그 내용은 이러합니다. 내가 남북한 지도자 회의에 참석한 동기 중 하나는 북한에서 실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알아보려는 것이었습니다. 공산주의자들이 앞으로 북한군의 확장을 3년간 중지한다고 하더라도 그 사이 남한에서 무슨 노력을 하더라도 공산군의 현재 수준에 대응할 만한 군대를 건설하기란 불가능합니다. 소련인들은 비난받을 새도 없이 손쉽게 남한을 급습하는 일에 그것 북한군을 투입시킬 것이고 지금 잠시 여기 남한에 어떤 정보가 서고 있지만 곧 소련에 의한 인민공화국이 선포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엄한 공사와의 이 비망록을 보면요. (1948년 4월) 평양을 다녀온 뒤 김구가 이러한 대화를 유엄한 공사와 나눌 때 충격적인 말을 여기서 합니다. 무슨 말을 하느냐? 그는 북한 인민군이 엄청난 규모로 오래지 않아 남침을 해서 남한의 조선인민공화국 이런 공산 정권을 선포할 것을 충분히 알면서도, 그러니까 전쟁이 곧 일어날 것이다, 곧 들이닥치 침략할 거다 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돌아와서는 뭘 했어요? 50총선거 반대하고 미군 철수를 주장하고 남한의 단독 정부를 세우면 안 된다라고 주장했던 사람이 누구라고요? 이 김구라는 사실입니다. 정말 불편한 진실 아닙니까? 우리가 알고 있던 김구, 학교에서 가르쳤던 김구는 통일주의자이고 이승만은 다 갈라치기, 다 분단의 원인, 모든 것이 이승만의 전쟁, 수구 꼴통, 극우 세력인데 정작 국민들의 전쟁으로부터 지키려고 하루빨리 정권을 수립한 것은 이승만이었고 이 김구는 뭐예요? 전쟁이 터질 것을 다 알면서도 가서 그 상황을 다 봤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와서는 50총선거 무효운동만 벌일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를 지켜줄 수 있는 이 미군을 철수시키는데 앞장선 그 운동을 벌인 사람이 바로 김구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김구는 국부인가요? 나라를 세우는데 큰 공이 있어서 국민들의 많은 존경을 받아 마땅히 받을 만한 그런 지도자라고 과연 저희가 부를 수 있을까요? 그런 자격이 있을까요? 세 번째는 김구의 권력 욕심입니다. 김구는 상당한 권력욕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김구가 북한을 두둔한 복합적인 이유가 있겠지만 그의 강한 권력욕이 크게 작용했을 가능성도 큽니다. 일제시대 때 김구는 사람을 살해한 혐의로 도피 생활을 시작했고요. 해방 후에는 장덕수 암살 사건의 용의자로 미군정에 지목되기도 했습니다. 그는 반공과 침공을 오가며 끝내 김일성의 노선에 동조를 했고 결국 안두희에게 암살당하면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김구의 이러한 남북공동선언은 오늘날까지도 대한민국 21세기 오늘날까지도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를 가리켜 저희는 3대 남북공동선언이라고 부르는데요. 바로 한번 칠판에 같이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북공동선언. 그러니까 진짜 이 남북공동선언이라는 게 과거나 지금이나 정말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로 통일할 수 있는 그 체제를 확립하는 방향이라기보다는 어느 쪽을 대변하는 방향인지 입장인지를 저희가 항상 냉정하게 평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대한민국 근현대사에서 현대사에서 이 과거의
이 남북 공동선언이 어떻게 지금도 계속 이어져 오고 있는지 한번 날짜들을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2000년 6.15 공동선언. 바로 김대중과 김정일이죠. 두 번째는 2007년 14 공동선언. 노무현과 김정일이고요. 마지막 근래 가장 최근이었던 2018년 4.27 공동선언. 또 판문점 선언이라고도 불리는 문재인과 김정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 남북 공동선언의 역사만 보아도 역사의 교훈을 깨닫지 못하는 민족은 그 똑같은 일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구가 이 서명한 4.30 공동선언이나 2000년에 와서 6.15 공동선언, 14 공동선언, 4.27 공동선언이나 전부 다 같은 맥박을 타고 있다라는 점을 어디서 확인할 수 있느냐? 바로 이 3대 조항이 너무나도 유사하기 때문입니다. 그 3대 조항 한번 저희 함께 적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평화협정. 또 이를 통한 뭐라고 부르죠? 저희가 종전을 선언하는 것, 종전선언. 과연 평화협정은 전쟁을 끝내고 진정한 평화를 가져올까요? 평화협정은 평화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국제정치사를 보면 평화협정을 맺은 나라들이 오히려 맺지 않은 나라들보다 전쟁을 벌일 확률이 높습니다. 우리는 역사를 통해 이 평화협정은 겉만 번지르르한 말이지 실상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 있어서 적화 통일의 하나의 수단이다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바로 미군 철수인데요. 이 미군 철수는 자연스럽게 평화협정 종전선언에 딸려오는 결과물 중 하나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평화협정, 종전, 전쟁이 끝나버리면요, 더 이상 미군은 우리나라에 주둔할 명분이 없습니다. 지금의 규모 그리고 지금의 전력이 과연 계속 남아있을까요? 결코 남아있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미국 없이 우리가 스스로 우리나라를 핵도 보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북한으로부터 중국 또 러시아로부터 지켜낼 수 있을까요? 이 미군 철수는 과거이나 지금이나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정말 핵심적인 사안입니다. 세 번째, 바로 낮은 단계 연방제 통일입니다. 이 연방제 통일이라는 것은요,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정치인들이 제창하고 있는데요. 연방제라 하면 처음에는 한민족, 한국가, 두 체제, 두 정부. 그러니까 약간 좌우합작의 개념이죠. 우리는 한민족이고 한국가이지만 아직까지는 서로가 체제가 공존하는 시기를 거쳐서 이게 바로 낮은 단계입니다. 하지만 이 낮은 단계의 궁극적인 목표는 뭡니까? 계속 낮은 단계에 있자는 게 아니라 높은 단계로 끌어올리자는 거예요. 그 높은 단계가 뭐냐? 한민족, 한국가, 한정부, 한체제로 가는 것인데 여기에는 너무 큰 아이러니가 있어요. 너무 큰 모순이 있어요. 과연 공산주의와 자유민주주의가 한체제, 한정부로 귀결이 될까요? 정말 완벽한 공존이라는 게 있을까요? 이승만 대통령은 70여 년 전에 놀라운 해안으로 대한민국을 건국하셨습니다. 그때 저희가 그분의 투쟁의 대상들을 보면 항상 그 반대편에 있던 사람들은 얼마든지 공존 가능하다, 좌우합작하자, 너는 왜 전쟁을 원한다는 거냐, 그냥 모두 다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데, 그런데 국제 상황이 전개되는 걸 보니까 공존이 되던가요? 이미 공존이 안 된다는 것은 역사의 교훈입니다. 그러니까 참 역사의 입장에서 만약에 역사가 사람이었다면, 역사라는 그 본체가 있었더라면 얼마나 이 역사를 알지 못하는 민족들이 답답할까요?
이미 역사적 교훈은 다 말해주고 있어요. 어느 길을 선택해서는 안 되고 어느 길을 선택해야 하는지. 좌합작은 불가능하고 이 연방제 통일도 사실 불가능해요. 절대 이렇게 해서는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 계속 자유로운 한반도로 통일되는 길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 낮은 단계 연방제도 왜 낮은 단계로 순화를 시켰냐. 원래는 김일성이가요. 높은 단계 연방제, 고려 연방제라는 걸 제안을 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두 가지 전제 조건이 국가보안법 폐지, 그리고 미군 철수였어요. 근데 이 두 가지가 너무 강력한 조항들이기 때문에 당시 우리나라가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를 순화시켜서 김대중부터 시작해서 이 6.15 공동선언에는요, 그 내용이 고려 연방제, 높은 단계 연방제가 아니라 낮은 단계 연방제라고 그 내용이 나오지만 본질은 뭐다? 똑같다. 높은 단계 연방제든 낮은 단계 연방제든 결국 낮은 단계 연방제는 어디로 가는 길이에요? 높은 단계로 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두 개가 분리되어 있는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연방제 통일을 생각했을 때 절대 북한과 남한이 이렇게나 다른 사상과, 저기는 종교의 자유가 있고 저희는 종교의 자유가 없어요. 저기는 배급 정책이에요. 우리가 노력한 만큼 버는 사회, 자유시장이에요. 어떻게 두 가지가 공존할 수 있나요? 이건 어린 아이한테 물어봐도, 심지어 교실 안에서 이런 실험을 해봐도 이건 불가능한 실험입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은 이렇게 남북 공동선언의 3대 조항, 종전선언 평화협정, 미군 철수, 또 연방제 통일, 이 모든 것이 정말 우리가 주의해야 될 점이다라는 것을 오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8강 김구에 대한 불편한 진실을 마치면서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물론 김구는 일제시대 때 조선의 독립을 위해 여러 다양한 활동을 펼쳤지만 대한민국이 건국되는 과정에 있어서는요, 오히려 공산주의자들과 손을 잡은 인물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김구는 국부로 불릴 자격이 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대한민국의 국부는 김구여야 한다, 김구였어야 한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2020년 7월 23일 문재인 정부의 통일부 장관 후보로 나왔던 친북 성향의 전대협 1기 의장 출신이었던 이인영은 국회 청문회에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국부라는 주장에 대해서 다르게 생각합니다. 우리의 국부는 김구 주석이 되는 것이 더 마땅했다는 역사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의 말은 북한의 주민이라면 몰라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는 정말 받아들이기 어려운 발언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합법적인 선거를 통해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 선출된 우리나라의 초대 대통령, 건국 대통령입니다. 그를 건국 대통령으로 부정하는 행위는요, 마치 대한민국의 전체 체제를 부정하는 것과 동일한 발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아직까지도 이러한 사람들이 계속해서 우리나라 국회에 들어가고 우리나라 정부에 들어가고 이러한 자리에 임명되는 것일까요? 바로 국민인 저와 여러분이 깨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결국 나라의 운명은요, 정치인들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국민인 저와 여러분이 깨어날 때 국민들 가운데 진정으로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지도자 역시 나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날까지 북한을 비롯해서 우리 대한민국 내에 있는 이 좌익들이 계속해서 김구를 굳이 지켜 세우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정말 김구를 엄청 사랑하고 애정해서 라기보다는 제 생각에는요, 이승만 대통령을 부정하기 위함이다. 결국 모든 역사 전쟁의 쟁점은 이승만을 긍정하느냐 부정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유대한민국을 부정하는 세력들이, 대한민국의 건국을 부정한 세력들이 이승만을 부정했더라면 우리는 이승만 대통령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국민이라면 우리나라의 뿌리인 이승만 대통령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이제 여러분은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모든 잘못된 가르침을 바로잡고 이승만 대통령을 재조명함으로써 다시 한번 위대한 자유 대한민국을 세워나가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8강의 내용 마무리했고요. 저는 다음 시간 1에서 8강 저희 1단원을 마쳤기 때문에 1단원 역사 스케치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나도 고생하셨고요. 전 다음 시간 찾아뵙겠습니다. 이승만 역사교실의 양메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승만 자유통일